최근 생성형 AI는 단순한 그림 생성 수준을 넘어서 영화 시퀀스 제작, 광고 영상 생성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혁신의 기반에는 확산 모델의 안정적인 생성 구조,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제어할 수 있는 컨디셔닝 기법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산 모델의 기본 원리와 생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방향으로 노이즈를 주입해서 역방향으로 복원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달리 2의 구조와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고 영상 생성형 AI에서 사용되는 컨디셔닝 메서드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산 모델, 영어로 디퓨전 모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겐에 대해서 또 배워봤었잖아요. 겐이라는 기술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너무너무 영상 생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GPT라든지 막 베오3, 막 이런 영상 생성형 AI들 더 이상 뭔가 실제와 이제 진짜 구분이 안 되죠. 막 가짜 뉴스들도 만들고 있는 이런 모델들이 다 겐으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디퓨전이라는 기술이 2020년에 발표가 됩니다. 디퓨전 모델, 즉 한국어로 확산 모델이라는 기법이 생성형 AI에 도입이 되면서 겐도 사실 확 점프가 됐었거든요. 영상 생성형 품질이 확 점프가 됐다면 거기서 더 점프가 돼버립니다. 확산 모델이 더 점프. 그래서 한 2020년쯤을 생각해 보시면 생성형 AI, 영상 생성형 AI 아직 멀었다. 막 이런 젓가락질, 특히 젓가락질, 뭐 손가락 개수 이런 거 맨날 틀린다. 얘네 아직 멀었다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너무 잘 해버리죠. 뭐 심지어 막 동영상도 만들고 단편 영화도 너무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확산 모델의 등장으로 인한 겁니다. 겐도 뛰어났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바로 이 확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영상 생성형 AI 기술은 바로 이 확산 모델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 모델을 반드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영상 퀄리티 보면 이건 이제 2020년에 발표됐던 영상인데 이전 시간까지 보여드렸던 겐이나 VAE 결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고품질이란 걸 알 수 있죠. 다 지금 AI가 만든 거예요. 사진이 전혀 아니고 다 AI가 만든 영상인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에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랄 수도 있는데요. 2020년 때는 다들 깜짝 놀랄 정도의 성능이었던 거죠. 5년 전에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디퓨전 기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이 생성형, 데이터 생성에 있어서 겐이랑 경쟁하듯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막 겐이 좋니, 디퓨전이 좋니 막 하다가 졌습니다. 완벽하게 완패. 겐이 이겼죠. 겐이 이겨서 쭉 2000년대에는 겐이 지배적으로 영상 생성에 활용이 되다가 2020년에 발표된 이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는 요 논문이 영어로 줄여서 뭐 DDPM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 논문이 디퓨전을 딱 두 가지 변화를 줘요. 디퓨전에 딱 두 가지 변화를 주면서 이 디퓨전을 가지고 겐을 이겨버립니다. 겐을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 모델에 기반해서 지금은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름 끼칠 정도로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영상 생성형 기술까지 발전이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산 모델은 두 가지 주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Forward Diffusion, 그래서 정방향 노이즈 주입,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주입하는 과정이 있고요. 디퓨전 확산, 뭔가 퍼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2번으로 이제 역방향 복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뭔가 확산된, 뭔가 퍼진 데이터를 멀쩡하게 돌리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각각이 뭔지 이제 또 그림 예시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forward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영상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forward 프로세스 혹은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분포의 관점으로 보면 디퓨전이 되는 거예요. 확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확산이 뭔가 퍼트린다는 거잖아요. 멀쩡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분포를, 데이터의 분포는 제가 VA 때도 설명드렸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모양이 되게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의 분포를 점점 뭉숭 확산시키는 거예요. 데이터의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뭔가 스페시픽했던 데이터의 분포를 점점 뭉술뭉술하게 이렇게 뭉술뭉술하게 확산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확산이 되잖아요. 디퓨전. 뭉술뭉술하게 확산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forward proces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하는 게 사실은 노이즈를 더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노이즈, 임의의 값을 막 더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양이 사진, 이쁜 고양이 실제 사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고양이 사진에 노이즈를 딱 더하는 거예요. 뭔가 후추 뿌리듯이 착 노이즈를 더해주면 실제로 뭔가 후추 뿌리진 것처럼 뭔가 막 보기 불편한 이런 영상이 되죠. 여기 한 번 더 더해줘요. 조금 더 보기 불편해. 점점 보기가 불편해져요. 계속 더해줍니다. 계속 뭔가 보통 그때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숫자의 노이즈를 계속 더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은 순수 노이즈만 남게 돼요. 순수 노이즈. 분포로 따지면 이런 스페시픽했던 분포에서 점점 뭉술뭉술해지다가 요쯤 되면 한 요 정도 됐겠죠. 뭉술뭉술해지다가 완벽한 이런 동그라미까지 확산이 돼버리고 분포, 디퓨전이 돼버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forward process예요. 요걸로 무슨 생성에 쓴다는 거지 의아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forward process는 생성을 위한 과정은 아니고요. 겐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었어요. 제네레이터도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뭔가 생성을 하려고 있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제네레이터를 잘 학습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forward process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생성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생성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학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더했습니다. 노이즈를 더했어요.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제 생성을 하는 과정은 바로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생성을 하는 과정은. 이 반대 과정을 학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노이즈에서 뭔가 노이즈를 조금씩 빼나가는 과정을 학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순수 노이즈에서 한 번에 이 고양이를 만드는 과정을 뭔가 딥러닝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라고 하면 한 번에 가는 과정을 학습을 하면 너무 어렵죠. 뭔가 순수 여기서부터 어떻게 고양이를 만들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단계별로 봐봐요. 쪼개서 한 단계 여기서 조금만 만들고 이 단계별로 뭔가 노이즈를 지우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니까 어느 정도 계속 반복 이제 T번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지우다 보니까 의미 있는 영상 만들던데 이게 바로 디퓨전 모델의 영상 생성 과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한다고 해서 이런 표현도 써요. 샘플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샘플링. 왜 샘플링이지? 샘플링. 이제 겐이나 VAE에서 만드는 제네레이터, 뭔가 생성을 한다는 이 과정을 디퓨전에서는 샘플링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거 없어요. 그냥 제네레이션을 하는 거다. 제네레이션을 하는 거다. 생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해진 노이즈로부터 다시금 입력 영상으로 돌려주는 과정. 그러면 네트워크가 학습이 여기 네트워크가 활용이 된다 했잖아요. 한 단계 뛰어넘어 쓰려고.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 거는 이 영상에 끼어 있는 노이즈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산 모델,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영상 생성을 위해 만든 건 아니라 했어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겐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 당시에도 있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빛을 못 보다가 이제 와서 2020년 돼서야 빛을 봤냐라고 하면 두 가지 주요 맹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두 가지 주요 맹점을 접목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으로 간략화했어요. 뭐를? 디퓨전 과정을, 포워드 프로세스, 노이즈 더하는 과정을. 요렇게 간략화했습니다. 정말 어렵죠? 요걸 수식으로 이 수학적 소양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기존의 과정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노이즈를 더해야 됐었어요. 그럼 요 과정이 어떨까요? 되게 시간이 많이 들겠죠? 내가 4단계만큼만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야겠다라고 했다면 이 4단계만큼 더하는 과정이 4번, 노이즈 더하는 과정이 4번 있어야 되는데 요게 상당히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노이즈를 더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데이터가 X라고 해보고 여기 천천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X가 영상 엡실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삼지창 누워있는 이런 모양. 그래서 이 엡실론을 영산이 아니죠. 영상 엡실론을 뭔가 노이즈라고 한다면 영상에다가 노이즈를 더하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X0에서 X1으로 간다는 거는 X0 멀쩡했던 영상에다가 노이즈를 더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더하면
값이 막 커져요. 그래서 적절히 비율로 섞어줘야 되거든요. 비율로 섞어주는 걸, 뭐, 여기는 뭐, 베타부터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파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뭔가 값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섞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여기,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올렸으니까 다시 써볼게요. 여기. x1은 알파, x0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엡실론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알파는 좀 심볼을 좀 어렵게 되는데 뭔가 1에서 0 사이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에서 0 사이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에서 0 사이 정확하게는 여기 두 개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에서 0 사이 값의 존재를 할 때 적절한 비율로 노이즈와 이미지를 더해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누적해서 해야 돼요.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x0 자리에다 만약에 자 x2 다시 여기 x2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x2가 된다면 알파 x1이 요거잖아요. 요걸 그대로 만약에 더해보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0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엡실론 여기 있죠?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엡실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네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쭉 누적을 하다 보면 이 알파가 계속해서 제곱되는 형태로 지금 이 분배 법칙으로 이 수식을 쭉 풀어보면 알파가 계속 제곱되는 형식으로 남아있어요. 알파가 제곱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쭉 증명을 해봤더니 이 알파 값을 누적곱으로만 잘 표현을 하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과정으로 계산할 수 있겠더라. 알파만 잘 누적해서 곱해 놓으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의 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 그 관점이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를 간략화했다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반복해야 됐던 과정을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 조금 어려웠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소양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최소한 이것만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조금씩 노이즈를 더해야 됐던 포워드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뭔가 간략화를 해주었다. 요거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노이즈를 조금 더 지워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이 영상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또 뭐 하나를 바꿉니다. 지금 제가 말이 길어져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퓨전 모델 대비 지금 2020년에 나온 디퓨전 모델의 강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의 노이즈를 또 추가해요. 노이즈 기껏해서 리버스로 지우고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한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이즈를 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고 지금 수식으로 보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심볼에서 여기 딥러닝 네트워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뭔가 노이즈가 씌워진 영상이잖아요. 노이즈가 씌워진 영상으로부터 딥러닝 네트워크가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노이즈를 예측을 하면 그 예측된 노이즈를 적절하게 빼주는 거예요. 이 비율을 가지고서 아까 알파 얘기했었잖아요. 더해줬던 비율.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비율만큼 이 네트워크가 예측을 하는 거는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만큼 곱해서 빼주는 거를 이제 해주는 건데요. 리버스 프로세스가. 거기에다가 갑자기 요게 있습니다. 너 뭐니? 보면 Z가 뭘까? 또 그 물결 지난 시간 계속 나오고 있는 물결이 또 나왔습니다. 물결이 뭐다? 그냥 랜덤한 값 골라오는 거라 했어요. 랜덤한 값.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한 값 골라와서 그거를 또 뭔가 시그마 t 값만큼 곱해가지고 더해준다. 즉 랜덤한 값 이꼴 노이즈죠. 뭔가 이꼴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노이즈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노이즈를 여기에 더해주더라. 요걸 굳이 왜 노이즈를 더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학적으로 엄청 정교하게 밝혀놨습니다. 이 2020년에 발표된 여기 출처에 적혀있는 요 논문에서 잘 밝혀놨지만 저희는 그 얘기보다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디퓨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랜덤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을 뺀 거예요. 뺀 것과 더한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가 주어졌죠?
외로운 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제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럼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랜덤 노이즈를 안 더해줬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블러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두루뭉실한 그림만 그려지고 아무런 샤프한 뭔가 콘텍스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사실 그림으로 볼 수 있냐도 싶어요. 뭔가 사막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블러링이 된 두루뭉실한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게 디퓨전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요. 기존까지 디퓨전 모델이 겐을 이기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요거를 아까 그 랜덤 노이즈를 더해주는 행위로 인해서 샤프하게 바꿔주더라. 이 왼쪽처럼 바꿔주더라. 요 두 가지 강점이 생겼다는 거죠. 포워드 프로세스를 간략화했다는 점, 리버스 프로세스 혹은 샘플링 프로세스에서 뭔가 랜덤 노이즈를 계속해서 더해준다는 이 두 가지 새로운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이 영상 생성에서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포워드와 리버스가 있댔어요. 그래서 포워드가 이퀄 트레이닝, 리버스가 이퀄 샘플링은 아니에요. 자, 제가 계속 헷갈리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트레이닝 과정 안에는 포워드와 노이즈를 더하는 포워드와 샘플링은 하면 좀 헷갈리고 리버스 과정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샘플링은 그냥 리버스 과정만 있는 겁니다. 겐을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닝 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네레이터 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했던 거고 샘플링 할 때 혹은 영상 생성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너 절로 가 제네레이터만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퓨전 모델 트레이닝 할 때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 모두 활용을 하는 거고요. 샘플링 혹은 영상 생성할 때는 포워드 프로세스 저리가 리버스 프로세스만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 쭉 보면 사실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그렇게 친절한 건 아니지만 또 영상의 예시만 갖고 저희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수식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X0라는 영상이 있어요. QX에서 뭔가 물결, 이놈의 물결 뭔 소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거, 실제 영상 중에 이미의 실제 영상을 하나 뽑은 겁니다. 영상 하나 뽑고요. 이 T라는 값, 시점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뽑습니다. 이것도 또 물결이나 뭔 소리냐면 그냥 노이즈 몇 번 더해줄 건지 랜덤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몇 번 더해줄 건지. 몇 번 노이즈를 더할 건지에 대해서 랜덤으로 탁 하나의 값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엡실론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랜덤 값 혹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랜덤 값을 뭔가 t 시점에 대한 랜덤 값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은 한 단계를 압축할 수 있다 했죠.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 이렇게 수식.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비율을 가지고서 영상에다가 노이즈를 섞어주면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은 이 t 시점에 대한 알파의 누적곱수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이즈를 더한 거예요. 노이즈를 더한 영상.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엡실론 섹타가 하는 것은 딥러닝 네트워크. 딥러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노이즈. 영상에 존재하는 노이즈. 하는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더라. 영상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예측해서 이 실제 노이즈랑 이제 뭔가 비교를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이거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뭔가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있어요.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더라. 요게 디퓨전 프로세스의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기어는 요거 알파를 누적해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수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잘 판세 따라오셨다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또 임의의 임의의 XT를 만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물결이 여기 연결돼 있죠. 요 전기 분포에서 가지고 온다는 거는 노이즈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네. 자, 임의의 노이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임의의 노이즈. 랜덤한 값인 거예요. 랜덤한 값. 그 어떤 랜덤한 값이 나와도 영상을 잘 만드는 거죠. 랜덤한 값이 만들면 지금
포월드 프로세스는 한 방에 할 수 있다 했어요. 이 알파의 누적 거부를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리버스는 한 방에 못 합니다. 한 방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게 디퓨전 프로세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폼은 이것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반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빅 T부터 1까지 계속 조금씩 반복을 할 거다. 한 번 반복할 때 뭘 할 거냐?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노이즈를 예측한 거죠. 노이즈. 트레이닝 프로세스 때서 설명드렸죠.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잘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요. 이 노이즈를 적절 비율만큼 빼줍니다. 적절한 비율만큼 빼줘요. 빼줘서 뭔가 노이즈가 지워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만큼이 노이즈가 지워진 이미지. 그런데 여기서는 노이즈를 조금씩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가서 여기 끝났으면 end for 돼 있죠. 끝났으면 돌아가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end for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포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T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뭐 100번이면 100번 하라, 1000번 하면 1000번 하라. 여기 설정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이즈를 조금씩 지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노이즈가 지워진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완벽한 새로운 영상. 이게 디퓨전 프로세스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 기어는 요 녀석이라 했죠. 임의의 노이즈를 계속 조금씩 또 더해줍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우면 조금 더 해보고 조금 지우면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요 노이즈보다는 약하겠죠. 얘보다는 좀 약합니다. 얘보다는 약해. 왜냐면 1만큼 열심히 지워놨는데 1만큼 다시 더하면 의미가 없죠. 병 주고 약 준 꼴이 되니까. 그래서 약간 병을 약 줘서 치료를 한 다음에 병은 조금만 주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얘가 좀 더 약하다. 얘가 좀 더 약하다. 얘는 좀 더 세네.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제가 예측한 노이즈는 좀 세네. 그래서 센 노이즈를 빼주고 살짝 약한 노이즈 더해주고 조금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학습 과정인 거예요. 뭐 유넷 프리딕팅, 이거는 이제 뭐 모르셔도 됩니다. 유넷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딥러닝 네트워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포월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순수 이미지가 있고 노이즈가 있을 때 이 알파의 누적 곱수로 여러 번 반복해서 노이즈를 더해주는 과정을 흉내내가지고 노이즈가 더해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예측해서 이 노이즈가 실제 노이즈와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하더라. 여기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딥러닝 인공신경망은. 여기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고요. 샘플링 과정은 제가 이제 잘 학습이 돼 있잖아요. 노이즈를 잘 예측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노이즈가 끼어진 이미지로부터 순수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비율로 이 노이즈를 빼주는 거죠, 이제. 아까 적절한 비율로 노이즈를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비율로 노이즈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노이즈를 빼줘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으면 요거가 끝, 노이즈 뺐다, 지웠다, 끝. 여기 아니고 엄청 미세한, 좀 위크한 노이즈를 한 번 더 더해준다 했죠. 여기 약한 노이즈를 한 번 더 살짝 더해주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노이즈를 살짝 지운 이미지를 만든다. 그럼 요거서 끝 아니고 다시 포문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와서 또 아직 노이즈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예측해봐. 또 남아있는 노이즈 예측하겠죠. 또 비율로 빼주고 또 더해주고. 아직 노이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 충분한 횟수만큼 반복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이제 더 이상 진짜 노이즈 없는 것 같다라는 수준까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제가 설명드렸죠. 기존의 겐의 성능을 크게 향상하는 고품질 영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겐이고 뭐가 디퓨전일까요? 둘 다 디퓨전입니다. 네, 죄송해요. 한번 둘 다 디퓨전 모델이에요. 서로 이제 다른 모델에서 나온 이제 디퓨전 모델이고요. 지금 영상을 보면 디퓨전 모델의 영상 생성 결과이고요. 영상을 보면 이제 사실 익숙하죠. 요게 이게 2021년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는데 왼쪽 건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 거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둘 다 뭔가 디퓨전에 기반한 모델로 영상을 생성을 한 건데 지금은 익숙하지만 이때 2021년 당시에는 와 이제 AI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든다고? 거의 뭐 실제와 구분이 안 가는데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동물도 잘 그리고 음식도 잘 그리고 이런 뭐 특이한 상황도 잘 그리고 건물도 잘 그리고 이렇게 잘 하더라. 이런 거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영상 생성하는 거는
근데 우리 요즘 영상 생성할 때 프롬프트 쳐서 하는데? 왜 지금까지 VA가 됐든 겐이 됐든 디퓨전이 됐든 쭉 얘기를 들어보면 프롬프트는 어디 쓰이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처음 썼던 모델은 여기 왼쪽 위에 보면 달리2라는 데서 이제 프롬프트를 먼저 도입했어요. 오픈AI에 2022년에 발표됐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시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성능이 좋았던 모델,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성능이 좋았던 모델 하면 이 달리2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2를 배우기 전에 또 클립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 너무 많죠. 꼭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이 클립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클립이라는 모델은 영상과 이 영상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고양이의 사진입니다. 라는 이런 프롬프트가 있으면 이 프롬프트들 간에 특징 벡터를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해놓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클립이. 인코더를 통과시키면 잠재 벡터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잠재 벡터 이꼴 숫자의 집합. 잠재 벡터. 저희가 지금 영상만 배우고 있어서 영상 데이터를 뭔가 숫자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셨겠지만 텍스트도 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텍스트 가공은 아직 배우지 못해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텍스트 정보 역시도 잠재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의 집합 간에 뭔가 유사해지도록 실제 고양이 사진이고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라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 정보들 간에 뭔가 유사해지도록 그래서 뭔가 이 내추럴 랭귀지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도 고양이에 가까워지도록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도 고양이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잘 배웠잖아요. 그럼 한번 곰곰이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프롬프트가 들어왔네? 이 프롬프트도 숫자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노이즈를 넣어서 디퓨전 모델을 만들었다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노이즈가 아니고 이 프롬프트 인코더가 뱉어낸 이 숫자의 집합, 의미가 있겠죠. 이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랜덤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 고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 숫자의 집합을 디퓨전에 입력으로 넣어서 요 숫자의 집합으로부터 영상을 생성을 해보면 어떨까? 왜 계속 랜덤 노이즈에서만 시작을 하는 거야? 의미 있는 숫자에서 시작을 하면 의미 있는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이 달리2의 접근입니다. 네, 달리2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달리2는 설명드린 대로 클립을 뭔가 활용해요. 클립과 디퓨전을 같이 활용해서 영상 생성을 한다. 어떻게?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학습 과정이에요. 학습 과정. 밑은 뭔가 추론 혹은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을 먼저 보면 실제 영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 영상이 쭉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프롬프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AI가 만든 게 아니고 뭔가 실제 영상이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프롬프트, 코르키가 웰시 코기죠. 코기가 플레임, 드로잉 트럼펫, 뭔가 트럼펫을 불고 있다. 이런 프롬프트, 이 영상을 실제로 설명하는 프롬프트가 있으면 텍스트 인코더를 가지고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이미지 인코더를 가지고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서요. 얘네들 간에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쭉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뭔가 컨텍스트, 이 뭔가 문맥이 맞아진다는 거죠. 이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영상이 가지고 있는 문맥이 비슷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 텍스트 인코더가 뭔가 영상에 대한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잘 학습이 되면요. 생성을 할 때는 이 텍스트 인코더가 특정 프롬프트에 대한 특징 벡터를 잘 뽑아내요. 근데 이 특징 벡터는 뭐다? 영상적인, 시멘틱한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서 과정이 쭉 복잡하지만 뭔가 디퓨전 과정을 도입을 시키면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디퓨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디퓨전 과정을 도입을 시키면 의미 있는 영상, 실제로 뭔가 트럼펫을 부는 것 같은 영상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한 게 달리2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프롬프트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달리2의 접근 방법이다. 실제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다양한 창의적인 의미가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와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글자가 작아서
프롬프트 있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뭐 시바견이 베레모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판다가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 판다가 뭔가 이 약물을 섞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프롬프트거든요, 사실. 시바견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영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그리고 판다, 매드 사이언티스트 판다, 이런 미친 과학자 판다가 뭔가 약물을 섞고 있는 영상이 존재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 없는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세상에 없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도 뭔가 창의적인 영상을 잘 만들어내더라. 그게 이 달리2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뭔가 프롬프트를 활용한 영상 생성이 잘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한 2022년, 요맘때부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디퓨전 모델이 뭔가 이 텍스트 인코더의 특징 벡터만 가지고서 디퓨전 모델에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영상을 생성하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결국에는 노이즈부터 시작을 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프롬프트 벡터로부터 뭔가 생성을 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제한된 영상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다양한 영상을 얻고 싶잖아요. 매번 생성할 때마다. 제한된 영상밖에 안 만들어져서 그냥 결국엔 다시 노이즈로 돌아가 거죠. 그래서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되, 그렇다고 이 프롬프트를 안 쓸 수 없으니까 프롬프트를 보조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컨디셔닝 메서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디퓨전 모델이 이 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라는 게 생겼어요. 저와 함께 하는 수업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쓰면 뭔가 데이터의 혼합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데이터의 혼합이 유용해집니다. 데이터의 혼합이 유용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 내부적인 구조를 컨볼루저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트랜스포머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다 바꿔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디퓨전 프로세스 노이즈로부터 뭔가 영상 생성하는 디퓨전 과정을 쭉 진행을 하되, 사이사이에 데이터를 혼합해 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프롬프트 데이터를 사이사이에 혼합을 해주게 된다. 디퓨전 모델의 내부 과정을 트랜스포머로 바꿔줘서. 지금은 이 프롬프트의 특징으로부터 디퓨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롬프트의 특징은 보조적으로만 쓰입니다. 보조적으로 혼합돼서 쓰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이즈로부터 쭉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는 이제 photo of cat 이렇게 하면 고양이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강아지 사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강아지 사진을 만드는 거고, 보조적으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조적으로 쓰이는 보조적으로 쓰인다 해서 컨디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컨디션으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도 있었는데, 이 디퓨전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성능이 엄청 좋아진 그런 결과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컨디셔닝 기법과 결합을 해서, 이 컨디셔닝 기법을 스테이블 디퓨전이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처음 쓴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장 뭔가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에디팅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사진 넣고 편집을 해달라, 이런 만화 캐릭터로 편집을 해달라, 스타워즈 캐릭터로 편집을 해달라 하면 쭉 편집을 해주는 거고, 랜덤한 사진 만드는 것도 잘 하는 거고요. 여 밑에도 이 할아버지가 뭔가 VR 기계를 장착하게 해달라, 성별을 바꿔달라, 이런 다양한 이 컨디션에 대한 조건, 요건 이제 명확하게 말하면 프롬프트가 아니고 이런 이제 센서 정보를 컨디션으로 넣은 건데, 어찌됐든 영상 생성에다가 다양한 보조적인 정보를 집어넣어줬더니 그게 너무 동작을 잘해주더라. 이런 결과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보조적인 정보가 프롬프트라는 거죠. 저희가 GPT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라라든지, 소라도 결국 GPT지만요. 달리라든지 이런 기술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이 프롬프트에 기반한 생성 기법들이 이런 컨디셔닝 메서드, 컨디션에 기반한 디퓨전 기법들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산 모델의 기본 원리와 함께 달리2와 현대적 컨디셔닝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방향 노이즈 주입은 진짜 이미지에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서 결국엔 완전한 노이즈로 바꿔버리는 과정이고, 역방향 복원은 단계별로 노이즈를 걷어내면서 원래 구조를 다시 살리는 생성 과정입니다. 결국 아무런 형태도 없는 랜덤 노이즈에서도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확산 모델의 핵심 원리입니다. 달리2는 클랩 레이턴트 T를 활용해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맞춰서 프롬프트만 잘 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닝 메서드는
텍스트 임베딩이나 크로스 어텐션 같은 조건 정보를 생성 과정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미지의 내용이나 스타일, 구성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